지금부터 준비해야만 정말 뭐 1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한 50억 이상은 투자 유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나는 솔로 보고 계시나요? 네, 나는 솔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나는 솔로 28기의 영수가 화제 중심인데 그분도 사업가라고 하시더라고요. 28기 영수가 했었던 말 중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말이 있는데요. 나 회사 대표예요. 기억력 나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저는 28기 영수가 대표인 메디프레소를 스터디를 했었기 때문에 28기 영수를 한 6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거는 아니지만 그분의 이력이라든지 뭐 그동안에 정부 지원 사업 진행했었던 것들을 스터디한 기억이 있어서 오늘 정부 지원 사업의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기 영수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얼마나 지원을 받았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메디프레소 대표라고 보면은 이제 그분의 이력이 나오죠. 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 학과 석사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수상에 보면은 기술혁신대전 뭐 중소벤처기업부 표창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 이후에 뭐 다양한 R&D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받았었던 이력들을 기사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했었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수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받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규모를 봐도 한 20억 가까이는 받은 것 같고요. 투자 유치도 상당히 많이 받은 편인데, 제가 모든 기사를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규모를 봤을 때 한 50억 이상은 투자 유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신사업 영역에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1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과는 다른 거거든요. 정책자금은 저리로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을 하고 회사 대표가 자부담금으로 약 10%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뭐 80%에서 약 90% 정도는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이인데요. 정부 지원 사업은 물론 청년에게만 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만 40세 이상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도 있지만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만 19살부터 만 39살까지 청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 정부 지원 사업 자체가 왜 태어났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용률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사실 많은 국가 예산을 써도 하루아침에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스타트업 하나를 육성하게 되면 사업자 조건을 필수적으로 내야 되고 인원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국가에서 단기간으로 적은 돈을 쏟아붓고서도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효율성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 사업계획서에 물론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고용이란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결국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려는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심사역에 눈에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정부 지원 사업은 청년인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집중되어 있고, 그 이유는 고용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는지 안 냈는지 여부인데요. 사업자 등록 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고요. 사업 이후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든지 또는 작은 마케팅 지원 사업 또는 뭐 키오스크 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규모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직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미창업자라면 당연히 이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도전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조건으로서 이 지원금을 받는데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전체적인 창업자 숫자보단 예비 창업자의 비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분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여서 여기만 공략을 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인데요.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꼭 서울에 산다고 해서 서울에 지원 사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고 회사의 설립지를 지방으로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원 사업도 지원할 수가 있고, 물론 내가 선정된 이후에 교육을 받거나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서울보다는 경쟁이 좀 낮은 편이어서 같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서울에선 떨어진 분들이 경기도에서 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가까운 경기도권에 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출퇴근하면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뭐 R&D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나 전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런데 입주만 하게 돼도 선정되는 지원 사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제가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K-스타트 홈페이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K-스타트업 홈페이지도 있고 기업마당도 있고 뭐 지자체 홈페이지들도 있고 다양한 뭐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도 있는데, K-스타트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대표가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지금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신규 사업 공고라든지 마감 임박 공고라든지 되게 정신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 소개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사업이 별로 없는 편이고요. 2026년 1월이 되면 2월, 3월에 집중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정부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법률 지원 서비스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창업에 대한 상담 같은 것도 무료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창업 단계에 맞춰서, 그리고 창업 연령에서도 만 20세 이상 39 이하, 제가 말한 대로 청년 지원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아직 아무것도 개념이 없어, 정부 지원 사업이 사실 뭔지도 모르겠고 사업 계획서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라는 분들은 당연히 교육부터 받으셔야겠죠. 그럼 교육에다 체크하고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다양한 그 조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소개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건대에서 창업 교육을 받았었고, 인근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기술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부분 창업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창업 교육을 반드시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업의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영, 회계, 마케팅,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나 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알게 되는 심사역분들이나 엔젤 투자자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도 앞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보통 지원 사업이 1월 달부터 3월 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해야만 내년에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1월, 2월에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스케줄러를 이용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지원 사업의 대략적인 형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부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총 3편의 정부 지원 사업 시리즈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의 대략적인 나는 솔로 28개 영수를 사례를 비롯해서 가벼운 톤으로 제가 시작을 했고요. 다음 편에는 정부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중진공의 청년 창업사관학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키오스크 자동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특허권, 상표권 지원 사업, 이런 다양한 선정 가능성이 높은 1, 200만 원짜리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사업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저도 뭐 사업계획서는 벌써 5개나 합격을 했고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100% 보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더 힘을 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도식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부 지원 사업을 여러 번 졸업한 사람으로서 7년차 스타트업의 대표의 경험으로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벌써 7년차 창업자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처음에 시드머니는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또 데스밸리에서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부 지원 사업은 모르면 정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알면은 정말 뭐 1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도전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설사 떨어지는 것 자체도 경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하셔서 꼭 좋은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